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사춘기가 그냥 뭐 아이들이 겪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등을 한 대 톡 쳤는데 부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요즘 아이들이 부모한테 담배 사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담배 사오라고, 부탁이 아니라 협박.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몸이 커지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당사자들은 죽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춘기 오기 전에 부모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사춘기 문제 해결 전문가를 모시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사춘기만 마음세움 연구소 대표 김민주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책 표지에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20년간 이제 피아노를 가리키다가 큰아이가 이 사춘기가 크게 왔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디 말도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굉장히 그 기간에 마음고생이 이제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 교육 상담사, 또 심리 상담사, 분노 조절 상담사, 이런 것들을 이제 따면서 지금은 힘든 사춘기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멘토로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주님은 어땠어요? 큰아이하고의 그런 사춘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힘드셨어요? 저도 지금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처럼 네. 밤에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네. 그냥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네, 밤마다 이제 아이와 실갱이 하는 거,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또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늘 불안하고, 이제 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예, 애가 그냥 집에서 자고 있으면 세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하고 하여튼 말을 섞지 않고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무 사고 안 치고 방에서 이제 자고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 정도였어요?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네. 그냥 그렇게 지내오면서 네. 네, 많이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조금 제가 배웠던 것들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요. 이 책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뭐 너가 그런 일 겪었다고 좀 경험담 얘기하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경험담도 저는 듣고 싶었지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내 지금 아이가 일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얘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를 아직 안 왔지만 오기 직전에 자녀를 두고 있거나 또 사춘기를 이미 겪고 있다고 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본인도 겪었고 또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컨설팅도 해보시고 또 이런 자격증 따면서 그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춘기 문제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겠죠.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겪었고 또 막을 수 있는 방법, 예방도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하고의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춘기가 사춘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춘기 때 심하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겪게 되면 이게 커서도 문제가 된다고요? 네, 성인이 돼서도 그 사춘기가 딱 끝났다고 해서 딱 대학교 딱 입학하면서부터 아이가 딱 바뀌느냐. 뭐 갑자기 엄마한테 막 하대하다가 갑자기 대학교 딱 들어왔다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러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사춘기 때 갈등이 성년이 돼서도 계속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뭐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해오던 습관대로 부모를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춘기 때 줄줄 끌려다니고 이랬던 엄마들은 이제 눈치 보기 바쁘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인 다루듯이 네. 예, 그렇게 하는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와 갈등이 있고 또 부모를 내 마음대로 지락펴락
해봤던 경험들이 있던 아이들은 커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새 아이들은 되게 피해자 증후군처럼 늘 억울해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와 그러니까 자녀, 자기와 부모 또는 선생님이 되게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억울해요. 그럼 그 억울한 감정이 커서도 계속 남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 뭐 나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뭐잘 사는 애들은 뭐 이런 것도 받더라. 비교 대상이 너무 높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춘기 문제는 이게 사춘기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쌓여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고 또 현재 진행이 돼가고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사춘기를 겪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었어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추청내고 그냥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잘했던데 집에만 오면 어머니한테 특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7080 세대들이 겪었던 사춘기하고 요즘 아이들 사춘기하고 좀 다른가요? 옛날에는 조금 뭐 지금 담임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춘기를 그래요? 겪으신 거고 옛날에도 분명히 그 문제아들은 존재했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사춘기 때 좀 문제를 일으키곤 했었어요. 네.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상처나 결핍, 또 권위적인 부모 그런 데서 이제 왔다고 본다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사랑, 과잉 사랑 네.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러면- 추세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지락펴락 하려고 할 테고 이건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약강 강약 구도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사회 구조에서. 근데 이게 가족 구성,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다는 뜻인가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만 봐도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이용하잖아요. 사실 얘기해서 4살, 뭐 5살만 돼도 우리 엄마는요, 내가 들어놓으면 다 해줘요. 보실래요? 네. 그 방송 찍을 때도 그래요? 보실래요? 오. 그러고서 이제 왜 그 옛날 세상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요즘으로 치자면 금쪽이 같은 뭐 네. 옛날에 뭐 엄마가 달라졌어 음. 이런 프로그램만 맞아요. 봐도 아이가 알고 있어요. 전 그거 보고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네. 저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절망스러운 표정을 봤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톡 주워 박았는데 하지 말라고. 이걸 가지고 진짜로 신고하는 애들이 있어요? 경찰서에? 네, 있습니다. 진짜 물론 가만히 있는데 뭐 한 대 톡 때렸다고 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뭐 잔소리를 좀 했다던가. 네. 이제 그런데 애가 뭐 계속 휴대폰을 하면서 TV를 틀어놓고 있었다. 네. 그때 뭐 리모컨을 가지고 머리 이렇게 툭 치면서 좀 그만 좀 끄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신고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주. 글쎄, 저는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카페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뭐 우리나라에 뭐 한 명 있을까 말까라는데 그런 카페 내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군요.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가정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부모가 자식이 되게 미울 것 같은데. 너무 밉고 솔직히 저 같아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아이를 중고등학생 된 아이를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러시면 어머님이 말리고 엄마가 나 얘 안 보고 살 거야 이제 다 뭐 인연 끊을 거야 그럼 또 아버님이 말리시고 이게 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보듬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예전같이 그렇게 정말 그런 사이로 돌아오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진짜 웬만한 부모님은 이전의 관계로 회복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그러면 거꾸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담배를 못 사니까 몸은 이제 엄마보다 더 커졌잖아요. 힘도 세지고. 그래서 약간의 이업을 주면서 엄마 담배 사와. 안 사오면 뭐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이제 아이가 뭐 운동하는 애들이 조금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등치도 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다치기도 많이 하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면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운동만 하던 애니까 그럴 경우에는 덩치도 크고
또 아무래도 엄마가 감당하기 어렵죠. 아빠가 있을 땐 괜찮은데 이제 없을 때 애가 화가 나거나 뭔가 저기 할 때는 이제 엄마 두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폭력적으로 막 위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반대로 이번에는 엄마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신고를 하는 하시는 경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신고할 정도로 두려우셨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네. 이런 경우도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아, 이전으로. 아이들도 상처가 물론 되겠죠. 음.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신고해?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번 무력으로 부모를 제압한 일이 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그러니까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하고 자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잡아라. 힘으로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죠. 맞아요. 요즘 뭐 TV를 보면 그런 기사,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거 너무 심심치 않게 봐요. 네. 보도만 된 것도 이렇게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이니까 나를 감싸줘야지 하는 게 오히려 서로 힘들게 하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고를 하라. 네, 상처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아이에게 이제 제압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어떻게 할 수 없이 붙어야 된다면 무조건 이겨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미 사춘기에 들어온 아이들을 교정하기엔 참 쉽지 않은 거고 교정을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책에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요라고 정답은 나와져 있다 하셔도 그 상황이 닥치면 감정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같이 나도 같이 욱하게 되고. 맞아요. 사춘기를 지금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는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사춘기를 왔을 때 좀 편안하게 넘어가든가 아니면 사춘기를 좀 들어오고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네. 있겠죠.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해야 될 것. 엄한 부모가 되라. 엄한 부모가 되라. 그게 네. 무슨 뜻이죠? 담임쌤은 엄한 부모는 어떤 부모인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요. 아주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랑할 땐 마구 사랑하지만 잘못된 거는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해줘서 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자식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할지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강아지로 대신 말한다고 하면 좀 엄할 땐 굉장히 엄하게 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건 칭찬을 마구 하고. 이게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엄한 부모라고 하면 되게 무서운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늘 핵심은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 사춘기가 오기 전부터 안 되는 건 좀 안 된다. 가르쳐야 되고요. 일단 뭐 많은 것에 제재를 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두 개의 규칙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사수하셔라. 양보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근데 부모가 또 당사자들은 또 이렇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일관성을 내가 양보하는 순간 서로 간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그런 규칙이 있어야 좀 편안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규칙이라고 하면? 뭐 기준과 규칙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뭐 귀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귀가 시간, 네. 뭐 핸드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게임 시간 뭐 이런 네, 것들. 게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늘 부모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집은 뭐 좀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는 집이 있는데 그 반면에 나는 게임이나 이런 핸드폰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집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미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너 게임 하지 마 하면 이게 서로 또 갈등이 증폭이 되는데 네.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 것을 좀 구분 지어 놓으면 사춘기가 왔을 때도 이게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무리한 요구를 덜하죠. 아무래도 덜한다. 우리 엄마는 안 되는 건 안 돼라는 음. 생각이 좀 있다면 아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예, 더 심하게 그러진 않아요. 만약 한 번 딱 심하게 했을 때 엄마가 확 휘둘렸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나가는 거죠. 학습이 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네. 양보하고 받아주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싸움에 밀당을 잘해야겠네 한마디로. 네, 그렇죠. 사춘기가 오기 전에 좀 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밀당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엄마와 자식 간의 밀당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밀당할 때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애들이 분명하게 캐치를 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 알고 또 아이들은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요? 예, 부모를 시험해요. 거기에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책에도 있지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녀한테 과도한 선택권을 주지 마라. 네. 우린 좀 자유분방하게 키워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가 봐요. 너무 선택권이 많다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없죠. 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유치원 선택권을 아이에게도 줍니다. 부모가 다 알아보고 얘한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해서 보내면 되는데 네. 이 유치원 저 유치원 데리고 가보고 어디 다닐래? 어. 걔는 이제 뭐 사탕 하나 주는 데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색깔이 마음에 드는 곳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다닐 곳인데 얘가 정하게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좋은 건가요? 아니 부모가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이제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작은 것 한 가지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아이의 모든 발달 과정이 담긴 유치원 선택권 같은 건 아이에게 줘서는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러면 유치원 때는 당연히 어리니까 부모가 모든 선택권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왜 엄마 맘대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과도한 선택권을 또 막아버리면 그것 또한 또 갈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도한 선택권. 과도한 선택권?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물론 허용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정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주는 선택권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물어보시니까. 아까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이협이나 무력이나 폭행을 가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할지라도. 그걸 내 자식이라고 품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내가 신고한 거 말고 아까 내가 이렇게 톡 때렸더니 자식이 신고했을 때 이것도 물론 이제 방법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얘기를 속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 상상이 안 돼요. 너무 저도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네. 사실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은 무조건 폭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신고해야 돼가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거군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조건 신고해라. 어떻게 폭력이 있을 수 있어? 부모가 어떻게 나를 때리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부모를 옛날보다 선생님들도 권위가 없듯이 네. 부모의 권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없잖아요. 신고를 했다면 일단 격리가 되거든요. 네. 둘은 격리가 된다고요?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 뭐 아이가 할머니네 집으로 가든 네. 아빠가 어디 다른 데로 나가시던 그래요? 네,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그거는 거기서 정해주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이 아이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말 돌을 닦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사실 건너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너간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그런 상황은 절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그냥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진짜 옛날 같은 관계로 회복하기는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렇게 전문가 상담해 보면 남자아이 사춘기하고 여자아이 사춘기하고 좀 다르죠? 아무래도 수위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남자아이들은 뭐 폭력이나 오토바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여자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도는 거 솔직히 여자아이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쵸, 여자니까. 좀 네,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걱정하는 부분이 좀.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미 사춘기를 통해서 일탈과 방황이 시작된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아이의 이제 문제점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질질 끌려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물론 그 너무 불안한 나머지,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모든 걸 맞추게 되더라고요. 눈치 보게 되는 건 물론이고 막 밤만 되면은 계속 전화해갖고 어디야 혼자 온다는데도 굳이 모시러 가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니까 저는 좀 너무 불안해하면서 아이에게 끌려다니지는 마셔라. 예, 물론 맞춰줘야 될 것도 있고 그동안 좀 억압했다면 풀어줘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두렵더라도 제재할 건 좀 제재하셔라. 요즘 이제 제 주변에 보면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요즘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저희 때는 학교를 안 가면 큰일 나는 거라는데 요즘에는 뭐 부모님이랑 뭐 여행 간다면 또 빠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학교를 그렇게 해서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그래서 계속 안 가려고 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또 갈등도 생기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이의 학교 등교 거부 그래요?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걔네들은? 다 나름 이유가 달라요. 음. 근데 저희 딸도 사실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제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진짜 다니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우리 네. 세대에 어떻게 학교를 안 가? 상상도 안 되죠. 네, 우리는 또 개근상, 정근상 막 이런 것도 저는 있었잖아요. 지각도 한 번 안 해봤어요.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파도 막 무조건 가야 되는 게 학교인데 얘네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 심해진 음. 부분도 진짜 물론 있고요. 음. 일단 이유를 살펴보는 게 제일 먼저고요. 이유요? 네. 선생님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친구의 갈등일 수도 있겠네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아서 자기가 어떤 뭘 훔치게 훔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어떤 것 때문인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겠네요. 네, 일단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일단 아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좀 돌아가더라도 저는 학교보다는 아이를 먼저 택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이를 택한다는 건 이제 가지 않아도 좋다. 그냥 수용해 준다는 네, 건가요? 그렇죠. 뭐 자퇴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1년 또 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살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엄마 학교 가겠는데 강압적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왕따 당하고 네. 학폭 당하고 아이들이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건 진짜 부모가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렇죠. 보면. 뭐 아이가 뭐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 사회성이 아니 내 아이가 가서 매일매일 자존감이 떨어지고 매일매일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뭐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세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왜 그런지 진심을 끌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대화를 안 해본 가정에서는. 그렇죠. 아니야 힘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정석껏 해서 아이가 왜 그런지를 이유를 찾고 이런 이유라면 얘가 당분간 학교를 안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판단해서 너무 고집 세워서 학교를 보내지 말고 네. 좀 편하게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 될 때는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학교 안 가고 가고의 문제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상의를 하시면 되는 일인데 네. 일단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안 귀찮아서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가고 귀찮아서 안 가고 게을러서 안 가고 나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 가서 뭐해 맨날 그래요? 자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네 많아요. 어.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수업 일수가 부족하면은 이제 그것까지 안 하고 자기가 챙겨서 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할 땐 부모가 단호하게 하셔야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 아무도 이유도 없이 뭐 그러면 다 물어보고 다 했는데 결국엔 자기 귀찮음 또는 게임 때문에 안 간다면 그때 정말 단호하게 학생이 아니면 이제 사회인이다. 모든 경제적 지원은 없다.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지 말라는 것도 이것도 그 아이한테 선택권이니까 그래서 뭐 정당한 선택권 줘야겠지만 누가 봐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끌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자기가 또 선택한 거는 책임져야 되고 우리 또 궁극적인 부모의 그 아이를 키우는 목적은 독립된 성인으로 키우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고등학생쯤 되면 예, 책임져야죠. 그렇죠. 요즘 고등학생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몸도 물론 많이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정말 애 같았거든요. 저를 보면 얼마나 애 같았냐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저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가로수에서 소변을 부는 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요? 중1 때. 중1 때. 그럴 수 있네요. 중1 때. 그만큼 순박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 그런 애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희 때보다 애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이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사춘기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게 사춘기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이 사춘기 때 갈등이 성년이 돼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기면 풀어야 되고 또 생기지 않게 이제 예방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어때요?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애들도 있죠. 많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우리 때처럼 좀 어느 정도 짜증내고 뭐 문 닫고 뭐 그 그 정도? 정도 하는 아이들도 물론 많아요.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 우리 작가님 김민주님이라고 책은 굉장히 에세이처럼 예쁘게 냈지만 이 안에 내용은 정말 지옥 같은 이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이제 케바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 몫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자식은 애들은 나중에 애들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했지 이게 없으면 파롱이한데 감정대로 대응하다 보면 서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직 사춘기가 안 온 자녀를 두고 계시다고 하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도 또 머리는 하러 갔네요, 제가. 그래요? 또 미용실에 가서 어떤 책을 보다가 그 구절을 읽고 제가 머리하다 말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요? 어떤 구절인데요? 예, 그 인사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녀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제가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